에이, 엄마 어차피 몸도 안 좋은데 가봤자 고생만 해. 식당 일 한다고 손목이며 허리며 멀쩡한 데가 없잖아. 괜히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그렇고 가서 수영하고 오래 걸어 다니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 때문에 리조트 안에서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너무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 식당 일 하고 싶어서 한 거니? 다 너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식당 일해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얘기도 안 하고 여행을 가? 엄마가 지금 여행 간 것 때문에 서운해서 이러는 거니? 어차피 얘기했어도 엄마 가게 바빠서 못 간다. 그래도 얘기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갑자기 소리치는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73세 박영숙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흘러갈 줄 평생을 고생만 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친 제가 마지막에는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두 자식과의 처참한 인연 끊김, 그리고 그 배경이 된 돈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고, 저는 그때부터 두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너무나 가난했고 매 끼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나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밥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진 건 이 작은 밥집뿐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겨우겨우 두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악착같이 살며 돈을 모았고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교육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식당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젊은이들이 제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인터넷에 제 식당이 소개되면서 손님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그렇게 돈도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이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생겼으니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 딸 부부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라고 용돈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번창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게 일을 도울게요. 직원들도 많아지고 요즘 바쁘실 텐데 제가 직원들 관리도 하고 계산도 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평소에도 조용하고 나서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제가 나이 들어 힘들어 보이니 스스로 돕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200만 원을 받을 때 며느리에게는 그의 2배인 4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첫날부터 며느리는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은 꼬이고 주문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일을 배우는 중이라 생각하며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직원들이 일을 왜 이렇게 못하죠? 저 혼자 다 떠맡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계속 짜증을 내며 며느리는 마치 본인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순간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족이니까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하는 마음에 부드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수진아, 직원들과 같이 일할 때는 서로 존중해줘야 한단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직원 단톡방뿐 아니라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도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 나오지도 않았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왜 카톡방도 나가고 일도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 와이프가 이제 일 안 하겠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일이 힘든 거야? 그런 거면 시간을 좀 조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렇다고 단톡방을 나가면서 식당을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떡하니? 아니, 내가 며칠 전 수진이가 직원들에게 너무 짜증내면서 일을 하길래 한 소리 한 게 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러자 민수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며느리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며칠 전에 다 같이 밥 먹으면서 15억짜리 아파트 얘기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식탁에서 그 비싼 아파트 얘기를 꺼내며 그걸 사달라고 요구했던 날이었죠.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그렇게나 비싸? 어휴, 민수야 수진아, 너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사주니? 너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 말이 며느리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는 아내가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때부터 어머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15억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맡겨놓은 사람 마냥 당연하게 사달라고 하고, 그걸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가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을 안 한다니요.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가게 일도 바빠서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딸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제 손주를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 방학인데 다른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들어. 식당에서 일하게 해줘. 월급도 잘 챙겨주면 애가 힘내서 공부도 잘할 거야. 저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손주니까 당연히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250만 원 주기로 하고 손주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버린 겁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술을 내줘서 그 일이 발각되었고 결국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의 반응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 월급 5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반만 주면서 대충 일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 제가 언제 500만 원을 주기로 했던가요? 정말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그렇게 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딸 가족이 저를 제외하고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보고 알게 된 일이었죠.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가족이서 해외여행을 가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날 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왔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다니.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밝았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울해할 바엔 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이번에 애들이랑 다 같이 베트남 여행 갔던데 언제 계획해서 간 거야? 엄마한테 얘기라도 해주지. 아, 은주랑 예전부터 우리 두 가족 해외여행 가자고 갯돈 모으던 게 있었거든. 돈이 꽤 모였길래 한번 다녀왔어. 그래도 여행 얘기를 꺼내면 얘기 못 드리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아들에게 너무 서운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랬어. 재밌게 놀다 왔어?
사진 보니까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엄마도 같이 가면 좋았을걸. 이라고 내심 속마음을 내비춰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 얘기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에이, 엄마 어차피 몸도 안 좋은데 가봤자 고생만 해. 식당 일 한다고 손목이며 허리며 멀쩡한 데가 없잖아. 괜히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그렇고 가서 수영하고 오래 걸어 다니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 때문에 리조트 안에서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너무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 식당 일 하고 싶어서 한 거니? 다 너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식당 일해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얘기도 안 하고 여행을 가? 엄마가 지금 여행 간 것 때문에 서운해서 이러는 거니? 어차피 얘기했어도 엄마 가게 바빠서 못 간다. 그래도 얘기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갑자기 소리치는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옆에 며느리가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에게 속삭이면서 아, 엄마 우리 말도 없이 여행 간 것 때문에 화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놓친 내 가게 때문에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니까 얘기라도 하고 가자고 했잖아. 피곤하게 됐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랑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들은 제가 70이 넘어 귀까지 멀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더 이상 통화하다가는 화가 나서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오니 저는 내가 정말 병이 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로 출근해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 덩그러니 있다 보면 공허하고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문제로 연락도 끊고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 부부였는데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와서 저는 뭔가 큰일이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큰 돈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식당도 잘 되시니까 이참에 저희한테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며느리를 위해 더 잘해주려 했지만 이젠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난번 아파트 얘기도 그렇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줄 순 없어. 힘들게 모은 돈이고 나도 내 노후가 있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용기 내서 집까지 찾아왔는데 또 결국 그렇게 자식들 내버려 두시는 소리 하실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가게 일도 도와드렸잖아요. 그때도 다른 직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느니 잔소리만 하시고 진짜 어머님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수진아, 예전에 가게 도와준다고 먼저 얘기해준 건 정말 고마웠어. 근데 내가 너한테 월급도 남들보다 2배는 챙겨주고 그런데 너보다 절반도 못 받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을 안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갈라치기만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때 한 소리 했다고 다음날 말도 없이 가게 안 나오고 그때 가게 바빠서 나는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못 갔다. 진짜 너무한 건 너 아니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냅다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돈 얘기이고 너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니? 며느리는 제가 쏟아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민수는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수진이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는 얘기잖아요. 엄마는 어차피 혼자고 가게 일 하시면 돈 쓸 시간도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몇백이에요. 손주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 거 엄마도 보기 싫잖아요. 민수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나는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이젠 나도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니?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 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게 일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모아둔 돈이랑 가게 판 돈 합치면 엄마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쓰시라는 얘기예요. 엄마 노후자금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랑 은주한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니? 100만 원이요? 그거 관리비 나가면 끝인데 그걸로 뭘 해요? 애들 과외비만 몇백이고 방학 때 애들 해외로 연수도 보내야 하고 여기 주변 사람들은 더 한다고요. 우리 애들 학교에서 뒤처진다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 그렇게 비싼 과외랑 방학마다 해외 연수를 꼭 가야 하니? 그거 안 해도 애들 다 잘 클 수 있어.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평생 가게 일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안 지겨워요? 저희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돈이 있는데 저희가 왜 엄마처럼 똑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민수는 그날 밤 더 이상 저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들, 부부와의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모았던 재산 모두 그만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저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 제 손을 잡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슴 아픈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돈으로는 절대 가족의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지요. 돈은 오히려 그 사랑을 망가뜨릴 뿐이죠. 여러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